안녕하세요. 피겐리치 TV, 세상의 모든 돈 되는 트렌드를 읽어드리는 송 작가입니다. 유튜브 아이디어 탭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 욕망의 흐름이 딱 보이거든요. 오늘 제가 포착한 키워드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게 단순히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거대 자본은 이곳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우주 광물 전쟁, 그리고 소행성 채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거대한 파도가 우리 계좌에 어떤 영향을 줄지 꼼꼼하게 짚어보시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제적 인사이트를 넓혀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모든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1000의 기회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유튜브가 우리에게 알려준 핫한 키워드는 바로 $1조 소행성, 그리고 우주 채굴 경쟁입니다. 여러분도 최근 뉴스에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거대 우주선 스타쉽을 쏘아 올렸다거나 한국에도 우주항공청, 즉 KASA가 개청했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 우주라는 키워드를, 그것도 광물 채굴이라는 돈 냄새나는 단어와 엮어서 띄우고 있을까요? 그 배경을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원은 고갈되고 있고 휘토류나 리튬 같은 핵심 광물을 둘러싼 국가 간의 신경전이 치열하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지구 밖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겁니다. 지구에 없다면 우주에서 가져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이 현실적인 기술과 만나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죠. 유튜브 분석 탭을 보면 음모와 긴박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과학기술을 궁금해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저 어마어마한 우주 금덩어리를 독차지해서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할 것인가?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는 긴장감과 호기심에 열광하고 있는 겁니다. 1849년 미국 서부 골드러시 때 사람들이 곡괭이를 들고 서부로 달려갔던 것처럼 지금 대중의 관심은 디지털 골드러시를 넘어 우주 골드러시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짜 당장 내일 소행성에 가서 금을 캐올 수 있을까요? 사실 그건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주식시장과 산업 트렌드는 기대감을 먹고 자라죠. 서부 골드러시 때 정작 금을 캐서 돈을 번 사람보다 금 캐러 가는 사람들에게 청바지와 곡괭이를 판 리바이스 같은 기업이 더 큰 돈을 벌었다는 사실 다들 아시죠? 우주 산업도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소행성에서 광물을 가져오는 기업보다는 우주로 나가는 길을 닦아주고 우주에서 통신을 연결해주고 우주선을 만드는 곡괭이와 청바지 같은 한국 기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우주 산업 이제 막태동기를 지나 성장기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45년까지 우주 경제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고 민간 기업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이 트렌드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국가는 바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우주 산업의 밸류체인을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택배 시스템과 같습니다. 물건을 보내려면 튼튼한 트럭이 있어야겠죠. 우주로 가는 트럭, 즉 발사체를 만드는 기술을 가진 곳이 바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의 주역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방산 수출 호조로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을 우주 산업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즉, 든든한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미래 먹거리인 우주 발사체 시장을 선점하려는 전략이죠. 실적을 봐도 방산 부문의 수주 잔고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어 우주라는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다음으로 눈여겨볼 곳은 인텔리안테크입니다. 우주 택배 트럭이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끊기지 않는 무전기가 필요하겠죠. 인텔리안테크는 위성통신 안테나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지구 저궤도에 쏘아 올린 수만 개의 위성과 지구를 연결해주는 기술력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나 영국의 원앱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우주 인터넷망을 깔면 깔수록 이 회사의 안테나는 더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마치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려면 기지국이 필요한 것처럼 우주 시대의 필수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주 산업은 대표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분야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야겠죠.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천문학적인 비용과 실패 가능성입니다. 발사체 한 번 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고 작은 부품 하나만 고장 나도 프로젝트 전체가 공중분해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주 광물 채굴이라는 건 아직 국제법적으로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달에 있는 금은 먼저 깃발 꽂은 사람이 임자냐? 라는 질문에 아직 명확한 답이 없다는 거죠. 이런 규제 이슈와 기술적 난관은 주가에 언제든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말처럼 이런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우주 산업의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과거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거품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세상을 바꿨듯이 우주 산업도 국가 안보와 미래 자원 확보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습니다. 단기적인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산업이 커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유튜브 트렌드로 알아본 우주 채굴과 소행성 전쟁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리해보자면 지금 사람들은 지구의 자원 고갈 대안으로 우주를 바라보고 있고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국의 우주 기업들도 기술력을 갈고 닦으며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로 가는 길을 열고 인텔리안테크가 그 길을 연결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투자는 단순히 차트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 이야기를 읽어내고 그 속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지구 밖 더 넓은 우주 경제로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주 산업의 미래는 어떤지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눈이 번쩍 뜨일 만한 돈이 보이는 트렌드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송 작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는 하루 보내세요.